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펜젤리 부인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하숙집 주인은 이렇게 알려주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푸아로를 찾아오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 문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의외의 손님이었다. 털실로 짠 코트와 스커트를 입고 회색빛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모자를 쓴 마른 체격의 50대 부인.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나 마주치게 되는 지극히 평범한 부인이었다. 푸아로는 펜젤리 부인이 머뭇거리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가서 쾌활하게 인사했다. 부인, 이리로 앉으시지요. 이쪽은 제 동료인 헤이스팅스 대위입니다. 부인은 자리에 앉자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생님이 탐정 푸아로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고객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다. 제가 무슨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부인? 그러니까 그것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인.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푸아로의 말에 펜젤리 부인은 겨우 용기를 얻었는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푸아로 씨. 저는 경찰이 개입되는 걸 원치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이 고민거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지금도 저는... 부인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펜젤리 부인, 저는 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탐정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죠. 펜젤리 부인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좀 놓이는 표정이었다. 철저히 개인적인...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거나 신문에 나는 건 정말 싫거든요.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라도 한다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문득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절 사로잡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남편인 에드워드에겐 너무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푸아로 씨도 아시다시피 신문에 그런 기사가 자주 실리곤 하잖아요. 잠깐만요, 부인. 그러니까 부인께선 지금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남편의 어떤 점이 의심스럽다는 건가요? 그게 입에 담기조차 겁이 나요, 푸아로 씨. 하지만 이런 일이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나는 부인이 언제 요점에 도달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아로의 인내심은 감탄스러웠다. 아무 걱정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부인. 부인의 의혹이 사실무근이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질질 끄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죠. 푸아로 씨, 저는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푸아로의 질문에 펜젤리 부인은 머뭇거리던 태도를 바꿔 그녀의 주치의에게 해야 할 것만 같은 이야기를 푸아로에게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펜젤리 부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푸아로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부인께선 식사 후에 통증을 느끼고 토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부인께선 주치의가 있으시겠죠. 주치의는 부인의 증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저 급성 위험이라고 했어요, 푸아로 씨. 하지만 의사도 당황스러워하는 게 분명해요. 매번
여러 가지 약을 바꿔서 처방을 해주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거든요. 부인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의사에게도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푸아로 씨. 의사에게 그 모든 걸 이야기한다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위험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주말에 남편인 에드워드가 집에 없을 때는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탈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프레다도 눈치챌 정도예요. 아, 프레다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조카예요. 그리고 푸아로 씨, 제가 언급했던 그 제초제병 말인데요. 그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데 이미 반쯤이나 비어있다는 건 더욱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푸아로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연필과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렇다면 부인, 이제 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부인과 남편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폴가위드예요. 고놀지방의 작은 마켓타운이죠. 그곳에선 오랫동안 사셨나요? 14년째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인과 남편, 자녀분은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길 조카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조카의 이름은 프레다 스탠턴이에요.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딸이죠. 8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는요.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게 얼마 전부터 프레다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고 저에게 버릇없고 못되게 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내에 자기 혼자 지낼 방을 얻었죠. 그 뒤로는 그 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애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라고 레너드 씨도 말하고. 레너드 씨는 누구죠? 푸아로의 질문에 펜젤리 부인은 다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이는 그냥 친구예요. 아주 쾌활한 청년이죠. 그 청년과 조카분이 특별한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펜젤리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푸아로는 다른 주제로 말을 바꾸었다. 부인과 남편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희 부부는 꽤나 부유한 편이에요. 재산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나요? 전부 남편인 에드워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제 재산은 한 푼도 없죠. 아시겠지만 부인,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로서는 이 모든 사건의 동기를 찾아내야 하니까요. 남편분께서 심심풀이로 부인을 독살하려고 하시지는 않겠죠. 부인을 없애려고 할 만한 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푸아로의 질문에 펜젤리 부인은 우라를 터뜨리며 말했다. 그게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금발머리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아주 닳고 다른 사람이죠.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푸아로 씨. 에드워드는 늘 똑똑한 여자가 간호사로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 금발머리 여자는 간호사로 일하며 예약을 받거나 치아에 봉을 박아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데도 남편은 딱 잡아떼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제초제는 누가 주문했나요? 남편이 주문했어요. 한 1년 전쯤에요. 조카 따님은 자기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1년에 50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제가 집을 나가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에드워드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 말씀인즉슨 남편 곁을 떠날 생각이라는 건가요? 제가 가진 모든 생각이 현재로선 그저 의심이라곤 하지만 남편이 정말로 절 독살할 생각이라면
남편의 의도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부인의 독립적인 정신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하군요. 오늘 폴가위드로 돌아가시겠죠? 네, 그래야죠. 전 오늘 아침 6시 기차로 이곳에 왔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기차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당장 저에게도 중요한 다른 일이 없으니 부인의 문제에 전념할 수 있겠군요. 제가 내일 폴가위드로 찾아가겠습니다. 부인께서 이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길 원하시니 제 친구 헤이스팅스를 부인의 먼 친척으로 해두죠. 그리고 저는 헤이스팅스의 외국인 친구라고 해두죠. 무엇보다 저희가 찾아갈 때까진 직접 요리한 음식이나 요리한 것을 직접 본 음식만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믿을 만한 하녀가 있으신가요? 네, 제시라는 하녀가 있어요. 그 아이는 믿을 만하죠. 그럼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푸아로는 부인을 배웅하고 나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의자에 돌아와 앉았다.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헤이스팅스? 제가 보기엔 치정사건 같은데요. 부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부인이 위험에 걸린 상태고 신경질적인 데다가 그 남편은 제초제를 주문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남편은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게 이 사건의 전부일까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 사건은 꽤나 흥미로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흥미진진하다고 할까. 그저 히스테릭한 가설이 성립되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난 펜젤리 부인이 히스테릭하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면 아주 비극적인 인간 드라마를 만나게 된 거지. 헤이스팅스, 자네는 남편에 대한 펜젤리 부인의 감정이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렇지. 대부분의 여자들은 세상 모든 남자들은 비난해도 자기 남편만은 비난하지 않지. 여자들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편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법이지.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다른 여자가 개입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맞아. 질투에 휩싸이면 애정은 증오로 변하게 되지. 그렇지만 만일 부인이 증오심에 사로잡혔다면 탐정인 나를 찾아오는 대신 경찰에게 갔을 걸세. 문제를 거지게 해서 스캔들을 일으키려고 했을 거지. 아니지. 자, 우리의 작은 회색 뇌세포를 작동시켜보자고. 그 부인은 왜 나를 찾아왔을까?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아니면 그 의심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 알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펜젤리 부인은 뛰어난 배우일까? 아니, 부인은 연기하는 게 아니었어. 내게 했던 부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내가 장담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건이 흥미롭단 말이야. 좋아, 모나미. 빨리 폴가위드로 가는 기차 시간을 좀 알아봐 주게. 그날 가장 편리한 기차표는 오후 1시 50분에 패딩턴역을 출발해 저녁 7시쯤 폴가위드에 도착하는 기차였다. 여행하는 동안은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작고 스산한 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한잠 푹 자고 일어난 기분이었다. 우리는 가방을 들고 더치역 안으로 들어갔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자 푸아로는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자고 했다. 펜젤리 부인의 집은 큰 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었다. 집 앞에 갖고 놓은 옛날식 코티지 정원에는 물풀의 나무와 비단향 꽃무늬 향기가 저녁 미풍에 질려 풍겨왔다. 이 애스럽고 매혹적인 풍경을
잔인한 독살 사건과 연결짓는 건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푸아로는 벨을 누르고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자 다시 벨을 눌렀다. 잠시 후에 하녀가 부지시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눈이 빨개진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펜젤리 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푸아로의 말을 듣자 하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모르세요? 마님은 돌아가셨어요. 오늘 저녁에 말이에요. 한 30분쯤 됐어요. 우리는 너무 놀라서 멍청하게 하녀를 쳐다보았다. 부인께서 돌아가셨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그게 좀 말씀드리긴 곤란해서. 하녀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전 당장 짐을 챙겨서 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마님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요. 마님을 버려두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처지도 못 되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요. 레노드 씨가 내무성에 편지를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쓸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자기 멋대로 떠들어도 될 테죠. 그래도 오늘 밤 전 주인 어른이 선반에서 제초제를 꺼내는 걸 똑똑히 봤어요. 뒤를 돌아보시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알고는 흠칫 놀라시기도 했거든요. 그때 테이블 위에는 마님이 드실 오트밀 죽도 있었어요. 전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을 작정이에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절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마님을 검사했다는 의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닥터 애덤스는 하이스트린 모퉁이 2번째 집에 살고 계세요. 푸아로는 황급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저 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더니 꽤나 많은 말을 하네요. 내가 무심하게 말했다. 푸아로는 주먹으로 자기 손바닥을 내리쳤다. 이런 멍청한 탐정 같으니라고. 내가 어리석어서 헤이스팅스. 작은 회색 내세포만 자랑하고 다니다가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놓치다니 말이야. 더군다나 구해달라고 나를 찾아왔던 생명을. 이렇게 빨리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하느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저 펜젤리 부인의 말을 꾸며낸 얘기로 생각했다니. 헤이스팅스, 그 의사의 집을 찾아가 보지.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겠어. 닥터 애덤스는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혈색 좋고 친절한 전형적인 시골 의사였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를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듣고는 얼굴이 자주빛으로 변했다. 말도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제가 부인의 증세를 오진했다는 겁니까? 그녀는 위험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위험이에요. 이 동네는 소문의 온상이죠. 소문을 퍼뜨리는 걸 낙으로 하는 노인네들이 그저 모여 앉아 멋대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문에서 매일 천박한 기사를 읽고 있으니 이 동네에서 누가 독살되었다는 얘기만큼 구미가 당기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반이 올려져 있던 제초제를 보고 얼씨구나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공상을 펼친 거예요. 나는 죽은 부인의 남편 에드워드 펜젤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개한테도 독을 먹이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독살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말입니까?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푸아로는 펜젤리 부인이 찾아왔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애덤스 의사는 그 말을 듣자 수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눈이 머리에서 튀어나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세상에. 그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 불쌍한 부인이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군요. 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제게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부인께서 먼저 말씀을 했다 해도 의사 선생께서는 그저 부인이 하는 말을 의심으로 넘겨버리셨겠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전 항상 환자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푸아로는 의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의사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의사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푸아로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 닥터 애덤스는 자기 고집이 꽤나 센 사람이로군. 자기가 위험이라고 진단했으니 위험이 틀림없다는 말인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게 분명해. 그나저나 이젠 어떡하죠? 여관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내일은요? 별 수 있겠나. 런던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그건 너무 소극적인데요. 그러다가 만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는 약간 실망스러운 기분으로 말했다. 아니네, 모나미.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날 걸세. 내가 장담하지. 이 작은 마을의 의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망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숙덕거리는 소리는 막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떠들어댈 테니까.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는 다음날 아침 11시에 있었다. 푸아로는 역으로 떠나기 전 죽은 펜절리 부인이 말했던 조카탈 프레다 스탠턴 양을 만나보자고 했다. 우리는 그녀가 묵고 있는 집을 쉽게 찾아냈다. 프레다 양은 키가 큰 젊은 청년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옆에 있는 청년을 제이컵 레너드 씨라고 소개했다. 프레다 스텔턴 양은 전형적인 코널 지방의 여성으로 무척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의 검은 눈은 도발적이고 격정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푸아로가 자기소개를 하고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프레다 양이 말했다. 정말 불쌍하고 안 되셨어요. 아침 내내 외숙모한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참아드릴 걸 하고 후회했어요. 아니야, 참을 만큼 참았어. 제이콥 레너드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나도 너무 날카롭게 굴었어요. 외숙모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참아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외삼촌이 외숙모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물론 외삼촌이 갖다 준 음식을 먹으면 외숙모는 늘 속이 좋지 않다고 한 건 사실이에요. 미리 의심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이 더 안 좋았던 거겠죠. 외숙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푸아로의 질문에 스탠턴 양은 망설이는 듯 레너드를 쳐다보았다. 그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말았다. 난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 프레다. 오늘 밤에 다시 찾아올게. 제이콥 레너드가 밖으로 나갔다. 푸아로가 스탠턴 양에게 물었다. 두 분은 약혼하신 사이신가요? 프레다 스탠턴은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실은 저희가 약혼한 것 때문에 외숙모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외숙모가 두 분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숙모는... 프레다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계속 말씀하시죠. 푸아로가 은근하게 재촉했다. 외숙모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정말 내키지 않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상황을 절대로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외숙모는 제이콥을 좋아했어요. 저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외숙모는 50이 넘었고 제이콥은 아직 30살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외숙모는 제이콥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제이콥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말해버렸죠. 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외숙모는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제 말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되려 저를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니 제가 화가 폭발한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이콥과 의논했죠. 그리고 결국 외숙모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 제가 집을 떠나 있는 게 최선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외숙모가 그렇게 되실 줄은... 불쌍한 외숙모.
외숙모는 정신이 이상해졌던 게 분명해요. 그런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마드모아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프레다 스텔턴 양의 집을 나오자 뜻밖에도 제이컵 레너드가 큰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레다가 무슨 얘기를 했을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무척이나 불편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프레다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 고마워서 펜젤리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저로서는 더없이 불쾌한 일이기도 했고요. 스탠턴 양과는 언제 결혼하실 건가요? 곧 할 생각입니다. 포아로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프레다가 알고 있는 것보단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프레다는 자신의 외삼촌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일에 대해선 비밀을 지킬 거라는 거죠. 제 아내의 외삼촌이 재판을 받고 살인범으로 교수형을 당하는 건 전 정말 원치 않으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죠? 그건 포아로 씨의 명성에 대해선 많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이죠. 현명하신 분이실 테니 외삼촌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가엾은 펜절리 부인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 역시 추잡한 소문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으니까요. 그런 소문이 떠돈다면 무덤 안에서도 돌아누우실 겁니다. 그 점은 아마도 레너드 씨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일을 그냥 덮어두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살인범의 조카인 건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이 작은 마을에선 말이죠. 전 여기서 양복점과 남성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제 사업에도 타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제가 이기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레너드 씨.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좋습니다. 레너드 씨 말씀대로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건 어째서죠? 포아로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날은 마침 폴가위드에 마켓이 서는 날이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게 바로 이유죠.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 헤이스팅스. 기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역을 출발하자 포아로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빗과 거울을 꺼내 꼼꼼하게 콧수염을 다듬었다. 레너드와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뛰어오는 동안 포아로의 콧수염 대칭이 약간 흐트러졌기 때문이었다. 그런가요? 하지만 제게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불쾌한 사건으로 생각되는데요. 전혀 미스터리한 점도 없고 말이죠. 자네 말에 나도 동감일세. 그 사건의 미스터리란 전혀 없지. 근데 외숙모가 젊은 남자에게 빠졌다는 그 아가씨의 충격적인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라서 말이죠. 우리가 만나봤던 펜젤리 부인은 꽤나 괜찮은 부인인 것 같았거든요. 그건 아니지, 모나미. 그렇게 놀랄 만한 얘기도 아니거든. 사실 아주 흔한 일이야.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나이에 훌륭한 여성들이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버리고 가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단 말이지. 자식까지 버리고 가는 일도 허다하다네. 자기보다 훨씬 젊은 남자와 살기 위해 말이야. 자네 역시 젊은 여성을 흠모하지 않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자네에게 미소를 보내면 무조건 항복할걸. 안 그런가, 헤스팅스? 하지만 자네는 여성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해. 여성들이란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을 쯤
로맨스와 모험을 갈망한 광적인 시기가 찾아오거든. 시골 마을에서 존경받는 치과 의사 부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지. 그렇다면 정말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영리한 남자라면 절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지. 푸아로의 말에 나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요? 에드워드 펜젤리 씨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던데요. 자신의 치과에서 일하는 금발 여자랑 이상한 스캔들에도 휩싸였고요. 뭐 하긴 뭔가를 알고 있는 두 남자 레너드와 의사, 그 두 사람 모두 사건을 덮어버리길 원하는 걸 보면 남편인 펜젤리 씨는 제법 잘 해낸 것 같긴 하네요. 그 남편이란 사람도 만나볼 걸 그랬어요. 그건 어려울 것도 없지. 다음 기차로 돌아가서 어금니가 아프다고 들려대면 되니까. 그나저나 푸아로 씨는 미스테리도 없는 이 사건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흥미를 느끼게 된 건 자네가 전국을 찌른 말 때문이었다네. 우리가 처음 펜젤리 댁을 방문했을 때 말이야. 자네는 울고 있는 하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꽤나 많은 말을 했다고 말했지. 바로 그 점이 나를 흥미롭게 만들었지. 아, 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물었다. 그런데 푸아로 씨는 남편 펜젤리 씨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말이야. 나는 그에게 3개월의 여유를 준 걸세. 그때가 되면 만나게 되겠지. 비고속에서 말일세. 나는 이번에는 푸아로의 예측이 빗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코너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사건 때문에 바빠서 펜젤리가의 비극은 거의 잊어갈 무렵 나는 신문에서 내무부 장관이 펜젤리 부인의 시신을 발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짧은 기사를 읽었다. 그때서야 그 코너 사건이 떠올랐다. 며칠 후 모든 신문의 머릿기사로 코널의 미스테리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상한 소문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호라비가 된 펜젤리와 그의 병원 간호사인 막스양의 약혼이 발표되었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문을 쏟아냈다. 결국 내무부에 탄원서가 들어가고 시신을 발굴해 검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펜젤리 부인의 시신에서는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었고 결국 펜젤리 씨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푸아로와 나는 예심 절차에 참석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증거가 제출되었다. 애덤스 의사는 비소 중독 증세가 위험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무부의 전문가가 증언을 했고 하녀인 제시는 수다스럽게 정보를 쏟아냈다. 그중 대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피고의 혐의를 확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조카인 프레다 스탠턴은 외숙모가 외삼촌이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속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제이컵 레너드는 펜젤리 부인이 사망한 날 갑자기 집에 들렀을 때 에드워드 펜젤리 씨가 식료품 저장실 선반 위에 제초제병을 다시 올려놓는 것과 펜젤리 부인이 먹을 오트밀 스프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다음으로는 금발의 간호사 막스 양이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울면서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자신과 자신의 고용주인 의사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펜젤리 씨가 약속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에드워드 펜젤리는 변론이 유보되었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다. 제이컵 레너드는 우리 숙소까지 함께 걸어왔다. 내 예상이 들어맞았죠, 레너드 씨.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애당초 사건을 덮어두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레너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푸아로 씨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근데 펜젤르 씨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는 일단 변호는 보류했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나저나 레너드 씨, 저희와 함께 들어가 한잔 하시겠습니까? 레너드는 푸아로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나는 위스키 소다 2잔과 초콜릿 1잔을 주문했다. 초콜릿을 주문하자 웨이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푸아로가 주문한 초콜릿이 그가 원하는 대로 진하게 나올지 걱정스러웠다. 푸아로가 말을 이었다. 물론 저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구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알고 있죠. 그 방법이 뭔가요? 그건 레너드 씨가 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며 푸아로는 마술사처럼 재빠르게 종이 1장을 꺼냈다. 이게 뭐죠? 당신이 펜젤리 부인을 살해했다는 자백서이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레너드가 웃기 시작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주 제정신입니다. 당신은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와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죠. 하지만 늘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펜젤리 씨를 알게 됐죠. 아주 부유한 직가이사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딸도 만났고요. 그 조카딸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할 때 펜젤리 씨가 그녀에게 남겨줄 돈은 당신의 성에는 차지 않았죠. 그래서 당신을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선 그녀의 삼촌과 외숙모 둘 다 없어져야 했겠죠. 그 2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녀가 유일한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모두가 그녀의 것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아주 영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박한 50대 중년 여성을 꼬여서 당신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 그녀에겐 남편 펜젤리 씨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계략에 넘어가서 남편이 자기를 독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당신은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음식에 비소를 넣을 기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교활하게도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부인의 음식엔 비소를 넣지 않았죠. 남편에 대한 의심에 침잠당한 부인은 점차 당신을 믿게 되었죠. 당신의 어려움은 2 여자와 각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펜젤리 부인에겐 2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남편의 의심을 피하려면 조카딸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말했겠죠. 젊은 여자는 따로 설득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자신의 나이든 숙모를 연적으로 생각할 조카딸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펜젤리 부인은 당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에게 상담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죄책감 없이 남편을 버리고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리석은 펜젤리 부인은 당신도 자기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계획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 집에 가 있을 때 펜젤리 씨가 부인이 먹을 스프를 가져왔고 당신은 몰래 그 스프 안에 시사량의 비소를 집어넣었던 거죠. 나머지는 간단한 일이었죠. 당신은 겉으로는 사건을 대충 넘어가기를 원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나도록 선동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당신은 에어클 푸아로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제이콥 레너드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공경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아주 흥미롭고 기발한 시나리오로군요. 하지만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지. 나는 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펜젤리 부인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네. 부인을 위해
자네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이 자백서에 서명하면 자네에게 24시간의 말미를 주겠네. 24시간 후에 이 서류를 경찰에게 넘기겠다는 말이야. 레너드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을 겁니다. 입증하지 못한다고. 나는 에어쿨 푸아로라네. 창문 밖을 한번 보겠나. 저 길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겠지. 자네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야. 레너드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러고는 욕지기를 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어서 이 자백서에 서명을 하지. 이게 자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어떻게 보장할 건가요? 내가 24시간이란 약속을 지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건가? 이 명성 있는 탐정 에어쿨 포아로의 말은 믿어도 되지. 제이콥 레너드, 이제 서명하겠나? 헤이스팅스, 블라인드를 반만 열어주겠나? 그것이 바깥에 있는 두 사람에게 레너드 씨를 방해하지 말고 순순히 보내주라는 신호일세. 레너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백서에 서명을 한 후 욕지거리를 하며 황급하게 방을 나갔다. 푸아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쓰레기 같은 녀석.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니 푸아로 씨, 이건 범법행위 아닙니까? 항상 저에게는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단순한 감정 때문에 살인범을 놔주시는 건가요? 모나미, 이건 감정이 아닐세. 그저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우리에게 그자의 범죄를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모르겠나.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 12명에게 이 에어쿨 포아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볼까.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저 콧웃음을 칠 걸세. 그러니 이런 식으로 레너드에게 겁을 줘서 자백서에 서명을 얻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아, 헤이스팅스 자네도 속았나 보군. 나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곧 푸아로가 연출해둔 그림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모나미, 이건 모두 내가 연출한 연극이라고. 창밖에 빈둥거리며 서 있는 저 두 남자 말인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난 그들과는 일면식도 없다네. 그리고 자네에게 블라인드를 반쯤 열라고 한 건 역시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연출의 일부였을 뿐이야. 자백서에 서명을 받으며 내가 말한 24시간. 그건 지켜야겠지. 물론 살인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앉아있는 펜젤리 씨가 가엾긴 하지만 그 역시 아내를 배반했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부부와 가정생활에 대해선 아주 엄격한 사람이니까. 그럼 푸아로, 그 24시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냐고. 헤이스팅스, 난 런던 경시청을 신뢰하네. 내가 이 자백서를 제출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레너드를 잡을 거야, 모나미.